엄마와 딸이 있어요. 자, 엄마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?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. 딸도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엄마가 해리면 딸도 해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왜 그러냐? 이 현상이 왜 생기냐면, 물론 엄마가 살 때의 사회 환경과 딸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은 다릅니다. 그런데 심리적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겪습니까? 우리가 생존기를 지나가게 되면 관계 적응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뭘 가죠? 자아 형성기로 갑니다. 자, 관계 적응기와 자아 형성기로 갈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?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엄마거든요. 엄마가 가장 가까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관련된 적응을 해 들어가는 동안에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면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아들들은 엄마의 영향에 반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런데 딸들은 같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관계 적응기도 거의 엄마 수준, 엄마랑 거의 비슷하게 가요. 그 다음에 자아 형성을 할 때도 보면 누구보다도 엄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. 자, 그런데 요건 일반적인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. 일반적입니다. 좀 약간 특이한 가정들이 있어요. 엄마가 맨날 이 딸을 두드려 패버려, 그냥. 엄마가 거의 딸을 방치해버려. 그냥 내팽개쳐버려요. 자, 그런데 특이하게도 딸은 팽개친 거를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됐죠. 어떤 게 팽개치는 건지를 이상하게 가다 보면 여자 관계들이 다 특이한 사람들만 만나요. 자, 자아 형성을 할 때는 팽개치는 게 뭔지, 그 다음에 관계가 좋은 게 뭔지 이렇게 형성이 되죠.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주면 이 사람은 나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. 그러게 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무지하게 복잡해져요. 대체적으로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. 그런 아이들이 뭘로? 관계 적응기와 자아 형성기를 통해서 성인이 되고 나면은 인간관계가 아주 복잡해지던가 아니면 인간관계가 완전 차단된 채 살아갑니다. 그러면 어린 시절이 엄마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우리가 보통 보면 어린 시절이 원만하게 간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 딸을 딱 보면 엄마가 어떻게 했구나 하는 게 나와요. 거의 흡사하게 가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. 그래서 항상 이 딸은 엄마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. 아들인 경우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. 아들이 있어. 그런데 감정이 아니잖아요. 얘는 기분이잖아요. 엄마가 상처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아들은 달라져요. 그래서 아들은 실제로 엄마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떻게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. 엄마하고는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. 그런데 엄마가 이 아들에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관심을 갖고 신경 쓰고 이렇게 갔다라면 원만하게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. 아이들이 막 집 뛰쳐나가고 뭐 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망가진 것 같죠. 그가 망가진 거 아니에요. 그 아이들은 제대로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. 다만 가정에서 못 배우고 있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되고, 딸하고 엄마는 거의 흡사하게 흘러갑니다.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나 재밌어. 인생 이렇게 재밌게 살아야지. 그러면 딸이 따라서 인생 재밌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늘 얘기를 해요. 엄마들한테 특히 얘기합니다. 당신처럼 살게 딸을 키우고 싶으면 마음껏 사세요, 그냥. 그렇게 가면 되니까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,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 아이가 따라가는 등대와 같아요. 엄마는.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